네, 여러분. 우선 조선족의 개념과 형성 및 그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조선족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형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의 포스터들을 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 첫 번째 포스터는 중국 정부가 1960년에 만든 민족 대단결 만세라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의 맨 앞 가운데 자리에 회색 중산복을 입고 계시는 가장 크게 나온 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수령이신 모태동 주석이시죠. 네, 그리고 모태동 주석의 왼편에 선 노동자 옷차림을 한 남자는 아마 주체민족인 한족일 테고요. 그리고 그 한족 노동자 옆에는 흰 비둘기를 안고 남빛 바탕에 꽃무늬 옷을 입은 여성은 아마 한족 여성이겠죠. 그리고 모태동 주석의 오른편에 흰 양을 안고 선 여성은 몽고족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고족 여성 옆에 남성은 복장으로 봐서는 장족, 그러니까 티베트족이라고 하나요? 장족 남성인 것 같습니다. 한족 여성 옆에 여성은 위그르족 여성이고요. 자, 그럼 조선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핑크빛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고춤을 추고 있지요, 여기서.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포스터에서 모태동 수령을 중심으로 즐겁게 춤을 추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주체 민족인 한족을 포함하여 총 56개 민족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포스터에 모두 등장했을 것입니다. 자, 이 포스터가 제작된 시간은 1960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959년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정부는 민족 융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 포스터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태동 주석을 중심으로 주체민족 한족과 기타 55개 소수민족이 대단결을 하자라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족도 그러한 민족 대단결을 호소하는 포스터의 한 주요 민족으로 당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고 1945년에 근 40%가 귀국하고 80%가 남아서 중국 조선족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15년 남짓이 지난 1960년이면 이렇게 중국 정부의 민족 대단결 포스터의 한 소수민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족의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스터를 볼까요? 즉 소수민족이라고 이 제목을 붙인 이 포스터는 1982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네, 포스터의 배경으로 우선 천안문의 빨간 성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포스터의 가운데 빨간 티에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은 주체민족인 한족 노동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족 노동자의 왼편에 선 흰 모자를 쓴 사람은 아마도 회족인 것 같습니다. 한족 노동자의 오른편에서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몽고족, 그리고 그 옆 여러 가지 색상으로 된 앞치마를 입은 여성은 장족, 그러니까 티베트족 여성입니다. 자, 조선족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장족 여성 바로 뒤편에 역시 한복을 입고 장고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1982년이면 10년의 대동단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진입하는 초기죠. 여기서 또다시 민족 대단결이 강조되고 있고 조선족은 역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주요 민족으로 포스터에 등장합니다.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런 민족 대단결 주제의 포스터를 제작할까요? 주체민족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는
민족 간의 단결 문제와 소수민족의 국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의제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선족 역시 교육을 통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해왔고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강조되고 강화되어 온 국민적 정체성이 꼭 확고하지만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조선족은 중국 외부의 동일민족으로 구성된 두 개의 국가, 즉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특히 조선족은 외부에 국가를 두고 있는 몽고족과도 달리 중국 내의 토착민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국경을 통해 유입된 천입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두 장의 사진은 중국 조선족의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 공동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에서 고향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같을까요? 네, 고향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네, 우선 왼쪽 사진은 2004년 11월 신문 뉴스에 실린 사진인데요. 조선족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고향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기자회견은 서울에서 열린 조선족들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이 열린 2004년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기자회견의 배경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 몇 개월 뒤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게 되고 드디어 조선족들의 한국 취업 방문 및 체류 자격이 허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러한 한국 취업, 방문 및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조선족들의 기자회견이었던 셈이죠.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중국 조선족들의 불법 체류 등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네, 한국 사회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동시에 중국 조선족 공동체에도 가족의 해체 위기, 자녀의 교육 문제 등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는 이 기자회견에서 고향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태어나서 자란 중국의 고향일까요? 아니면 네, 문맥상 여기서의 고향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즉, 조선족도 한국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는 호소지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고향 구육관의 고향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딱 봐도 이 가게는 한국의 골목거리에 낸 조선족의 가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이 고향 구육관이지요. 네, 이때의 고향은 아마도 중국 연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한국 사회에서 구육, 즉 개고기 내지 보신탕을 만들거나 드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그때 당시는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육탕, 즉 보신탕은 연변 조선족의 보신용 요리로 손꼽히는 특색 요리로 지금도 연변 지역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구육탕이 어느 정도 조선족의 대표적 음식이냐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1980년대쯤일 것입니다. 그때 중국 조선족 초등학교의 조선어문 교재에는 연변에 오신 주총리라는 제목의 작품이 실려 있었는데 여기서 주총리는 중국 건국의 총리인 주울레 총리를 가리킵니다. 네, 작품의 내용인즉 주총리께서 연변에 오시게 되어 연변의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육탕을 대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구육탕을 드시는 주총리께서 아주 맛있게 드셨고 그걸 보고 복무원 아주머니께서 한 그릇 그득 더 담아 드렸는데 주총리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드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총리께서 구육탕을 연변에 오셔서 처음 드셔본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게의 이름이 고향 구육관으로 된 충분한 함의를 우리는 짚어낼 수가 있겠지요. 바로 한국에 거주하는 연변 조선족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연변이 그리울 때, 연변 음식이 생각날 때 찾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붙인 가게 이름이지요. 여기서 고향은 바로 중국, 즉 태어나서 자란 중국의 연변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고향이 한쪽에서는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혼종된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혼란과 유동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족 문학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족 문학에는 조선족의 삶의 총체적 모습과 그들이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겪고 있는 정체성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문학을 통해 우리는 조선족이 겪어왔던 정체성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각 분야에 정착해 있는 조선족들과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화적 상호주의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또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과도 국경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